우리 먼저 권순우 취재팀장. 네. 이분은 약간 파이터 기질이 좀 있죠. 아, 있다고 봐야지 뭐. 좀 아무튼 한번 만나보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팀장님은 조금 그래도 좀 우리처럼 쫄보들은 아니죠. 저는 뭐 싸울 일 있으면 싸웁니다. 그죠. 맞아. 그래야 사람이. 야, 너무 답답해 우리는. 근데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도 좀 있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근데 안 좋으면은 안 좋은 거니까. 제가 근데 권 팀장님 옆에서 오랫동안 봐왔는데 그렇게 싸우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저기는 이제 강강약약이지. 여기 강약 약강.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고. 저는 이렇게 막 식당에서 이렇게 종업원들한테 화내고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면 사장 데리고 와! 사장이지. 얘기는 사장이랑 해야 돼. 근데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난 거 정말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뭐 광은 양쪽으로 다 팔더라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 내가 지난번에 5월에 제시했던 안하고 똑같지 않냐. 이거 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거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당선됐으니까 된 거 아니냐. 뭐 역할을 하진 않았겠죠. 뭐 한 게 할 수가 없죠. 네. 아직 당선인 신분이니까. 근데 다들 이제 머리는 굴려야 되잖아요. 이게 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할 것인가라고 보는 건데. 네. 뭐 어쨌든 뭐가 됐든 뭐 누가 광을 팔았든 상관없이 평화가 찾아온다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화하고 나서 또 이제 말싸움이야 뭐 계속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총성이 멎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근데 이 이스라엘 요 부분 한번 중동 전문가 한번 모셔서 누구 때문에 싸움 그만하는 건지 누구 덕분인지.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한번 잠깐 들어볼 필요는 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면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16% 하락했고 나스닥이 0.89%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21% 하락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이번에 애플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 애플이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과가 굴러 떨어졌네요. 사과가 굴러 떨어졌어. 그쵸. 표현 좋은데요. 네, 사과가 네.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서 뭐 나머지 그 테크 회사들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3% 넘게 떨어졌고요. 뭐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도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게 그 나스닥이 0.89% 좀 다른 지수에 비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뭐 금리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은 오히려 좀 실적 발표하면서 그 모건 스탠리가 4% 이상 올랐고 골드만삭스가 1%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보면 참 미국장은 부러워요. 뭐 기술주 좀 빠지더라도 은행주 실적 잘 나오면 또 은행주는 또 오르고. 네.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시장 분위기 안 좋으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게 다양한 업종에서 그 경쟁력을 갖는다는 게 지수 측면에서는 참 부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도 반도체도 뭐 실적이 지금 당장 안 좋은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반도체 외에 좀 다른 업종에서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전에 좀 그 배터리가 반도체의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고, 저도 배터리를 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자동차, 뭐 전기차. 저는 네. 오히려 친환경차 책도 쓰는 맞아요. 사람인데, 근데 그 부분에서 좀 그 우리나라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 수요가 좀 뒷받침이 좀 안 돼서 이게 그 좀 투톱으로 가졌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 친환경차 그 책은 참 어떻게 잘 됐어요? 책이요? 예. 근데 저는 굉장히 먼저 쓰기 때문에 네. 정작 그 이슈가 됐을 때는 제 책은 좀 옛날 책이 돼 있었어요. 그래요. 전에 왜 저 AI AI 반도체 혁명. 그것도 하나 또 썼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너무 앞서갔었나? 반도체 쪽이니까요. 아직 AI 반도체는 엔비디아밖에 없잖아요. 그래. 참 유감입니다. 네. 근데 뭐 항상 뉴스도 빨리 전해드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조 기자하고 우리 네. 얘기하는데 우리 진짜 타이밍 못 맞춘다고. 정프로 정영진의 시대유감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뭐예요? 나 책 나왔잖아. 시대 유감. 그거 한번 딱 찔러보려고 했는데 한번 찔러 보시죠. 아니 타이밍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요 책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정프로님은 타이밍을 되게 잘 맞추시잖아요. 잘 맞추시죠. 아 근데 진짜로 이조 기자고 얘기한 게 저희가 뭐 조선 뭐 MRO 문제라든지 뭐 전력 기계 뭐 중저가 화장품 뭐 인디 브랜드 이런 거 그 라면 뭐 이런 거 되게 먼저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리고서 한 6개월 지나고서 주가가 오르니까 그때 우리 얘기할 때는 저 새끼들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정작 올랐을 때는 저희는 이미 다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중요한 얘기 안 하냐고 또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는데 정프로님은 항상 그 타이밍 맞춰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이 딱 시대 유감 나오기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너무 유감이야. 예. 이안 팔리는 것도 유감이고. 그러니까 서태지는 너무나 빨리 시대 유감을 발표해가지고 년 지금이 딱 빨랐습니다. 좋은 타이밍인데. 아 지금이죠. 네. 하여튼 뭐 20년 넘게 빨랐네요. 시대가 많이 유감입니다. 네. 예. 자 저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시대 유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 생각 없는 인간들 생각 좀 하고 살자. 죄송합니다. 아 되게 좀 약간 좀 도발적이라 음. 약간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책이에요. 악권 한번 출연하시죠. 아 그럴까요? 예, 예. 가겠습니다. 좋다. 예, 저희가 한번 네.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얘기인지를 한번 네.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요. 그 금리 얘기 좀 해야 되겠죠. 네. 네, 어제 뭐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뭐 금리 저는 동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인하되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람 네. 그리고 저의 그 놀라운 주먹구구식 해석 데이터를 전혀 근거하지 않은 기분에 따른 경제적 해석 이게 저기잖아요. 그 저는 이제 그 환율보다는 금리가 더 심각하다. 네. 경기가 더 심각하다. 경기. 예, 그리고 환율은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달러 요인이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동결한들 환율이 내려오겠냐? 네. 그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우리 서민들을 먼저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같이 보시면은 이 금리 동결 나온 시점보다 환율 위에서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줬어요. 그 금리 동결했으면은 뭐 그러면은 오히려 환율이 좀 내려오든가 네. 뭐 그런 것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교한 분석은 아니지만 그때 그 제 뭐 방송하면서 1,450원까지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근데 그 이상은 그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전국의 불안 네. 그걸로 인해서 올라간 것 같고 대충만 1,450원까지는 우리가 뭐 어찌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랬었죠. 네. 이번에 이창용 총재는 이제 뭐 제대로 분석을 하셨겠죠.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 1,400원에서 1,470원까지 올랐는데 50원 가량은 미국 달러 강세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맞히셨네요. 얼추 비슷하죠. 정확하게 맞히셨네요. 이게 통박으로 보니까 경제 기자 20년 통박으로.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플러스 20원은 음. 그 정치적인 이유의 여파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만 이제 국민연금의 달러 해지 물량과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하락 효과가 있어서 계엄에 따른 환율 상승분은 30원 정도 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은 이제 비상계엄의 여파가 없었다 그러면 한 1,440원 정도 선이지 네.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상황만 지켜보면은 금리를 내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이자율은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환율 영향 주면은 이게 저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신경을 썼던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압력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게 되면은 오히려 네.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인데 같은 요인인데 두 가지 요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환율에 따라서 물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금리 인하 이후에 가장 큰 여건 변화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 확대였다. 소비 건설 경기 등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기존의 전망치였던 2.2%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환율이 좀 내려가 있는 우리나라 환율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이창훈 총재는 분석을 했고요. 저의 그 주먹구구식 해석에 따르면 일단
그 2번 내렸는데 3번 연속 내린 거는 그 위기 때 말고는 없었거든요. 3번 연속 내리면 너무 없어 보이지 않겠나. 이거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표현을 저렇게 없어 보이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장에 시그널 주는 거 아닌가 그게 그쵸, 걱정된다는 그쵸. 거잖아요. 네, 시장이 보기에 네. 3번 연속 모르니까 얘네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인식을 좀 주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 3번 이나는 그 연속. 행위 자체가 네, 연속. 시장에 오히려 안 좋은 시그널 줄 수도 있다. 예, 예. 그리고 얘네 지금 이제 환율 방어 총체적으로 나선다 그러면은 오히려 환율에 대한 공격이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뭐 주먹구구로 말로 하는 거니까 우리 럼프 형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네. 럼프 형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세상에. 금리 인하 카드를 너무 다 써버리면 이제 카드 하나 좀 짱박아 놨다가 럼프 네. 형 와가지고 또 이렇게 출렁거릴 때 한 번이라도 더 인하를 할 수 있는 카드를 좀 남겨둔 게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금통위원들은 한 명이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신성한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환율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금리 인하 방향성은 이미 외환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은 우리가 금리 인하할 거 이미 반영한 환율이니까 금리 인하 뭐 하더라도 뭐 환율에 큰 영향을 안 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도 이거에 저는 신성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물가가 안 좋을 물가가 오르는 거를 좀 걱정을 좀 한다는 얘기를 이제 이창훈 총재가 했잖아요. 네. 그 물가를 올릴 정도의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수가 안 좋아서. 내수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뭐 연준의 기준금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은 좀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데 금리는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 빌리는 사람한테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뭐 물가가 걱정될 정도로 우리가 막 돈이 많아서 막 소비가 막 늘어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성한 의원님의 의견도 경기 둔화로 인해서 수요 측의 물가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기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신성한 의견의 의견이고 저는 이 의견이 오히려 좀 동의가 됩니다. 지금 워낙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독려할 수 있는 게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 사실 뭐 금리가 높으면은 돈 있는 분들이야 뭐 예금 이자 많이 주니까 좋겠지만 네. 그분들은 예금 말고도 돈 벌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대출 이자 이제 힘들게 갚으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지금은 좀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이장훈 총재는 이제 그 3개월 내에 금통위원 6명 모두 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이창훈 총재의 얘기들이 좀 요즘에 좀 정무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경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만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경제적인 해석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창훈 총재도 어제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훈 총재가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편드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편드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거기서 그 얘기 그대로를 읽어드리면은 정치와 경제 프로세스를 분리해야 한다고 하면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하는데 당연히 분리가 어렵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메시지로서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엄호 발언이 좀 있었던 거고, 총리가 탄핵당하고 최권한대행이 거의 대행의 대행이 돼서 또 탄핵을 당하면은 대의 신뢰도가 어떻게 될지 우려를 했다. 그 메시지를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경제적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해석하는 분들이 문제다.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 할 수 없는 말이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통화 정책만 가지고서 이 경기 부양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추경해야 된다. 네. 성장률이 예상보다 0.2% 정도 더 떨어진다면 한 15에서 20조 정도는 그 추경을 통해서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인데 이게 환율하고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또 이제 1,450원까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달러의 문제고 나머지 그 이상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창훈 총재도 이걸 아예 그냥 진짜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어제 있었던 이벤트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발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렇긴 하죠. 상황인데 네. 근데 경제를 보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뭐 정치적인 해석이야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정치적 하시는 분들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고 경제 하시는 분들은 왜 경제하는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이게 어제 뭐 이창훈 총재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안 했다면 네. 오히려 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여지가 많을 거예요. 아니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 게 이제 환율이나 이런 쪽이었는데 그 얘기 안 하려고 자꾸 애둘러서 딴 얘기하면은 그 경제적 현실에 대한 얘기를 왜곡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창훈 총재도 어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고 어쨌든 동결을 통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추경을 통해서 경기 부양은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와 경제를 뭐 분리할 수 없다는 뭐 충분히 뭐 이해가 가는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좀 하긴 했네요. 자, 두 번째 뉴스 얼른 가보겠습니다. 예, 근데 뭐 분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의 모든 얘기를 가지고 경제를 해석하면 그것도 틀려요. 아, 뭐 물론 그렇겠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상황에서. 이분 얘기한 그 부분은 이제 분리할 수 없는 네. 정치 경제 부분이었다는 거고요. BYD 어제 시끌시끌했습니다. BYD가 오토 3, 아토 3, 아토 3, 쓰리. 아토 3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어제 뭐 유종 기자 갔다 왔어요. 유종 기자한테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에서 했어요? 저쪽 인천 인천, 쪽에서 인천. 했구나. 네, 네. 아, 거기 뭐 기자들 그냥 바글바글 했나 아, 보더라고요. 그래요? 한 2,300명 왔다는 것 같은데요. 와. 근데 보니까 무슨 강당을 빌려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데. 그래요? 네. 원래 쇼케이스 좀 멋있게 이게 좀 어둡게 그랜드 해가지고 볼룸 뭐 막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강당인 것 같았습니다. 그 중구에 있는 상상 플랫폼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한번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거 그냥 모형인데 네. 아토 3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차인지 스포티지 느낌 좀 느낌? 오시죠. 정확하게 그 보셨습니다. 정도 느낌이에요. 예, 예, 정확하게 보셨어요. 중형 SUV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요, 중형 소형 아닌데. 소형 중형보다 작죠. 준중형. 준중형 SUV. 정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준중형이면 아까 이제 스포티지, 투싼 요 정도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가격이 코나나 EV3보다 좀 쌉니다. EV3보다도 아, EV3보다 싸요. 음. 그러니까 코나나 EV3보다 조금 큰데 코나나 EV3보다 조금 싸다는 게 이제 어제의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가격이 이제 아토3가 3,100에서 한 3,3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조금을 좀 받게 되면은 한 2천만 원대 후반, 2,900대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 그러는 건데 이게 지금 코나 같은 경우가 그 제일 그 기본 가격이 한 4,500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보조금 한 500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대충 한 3,000 후반대 정도 돼요. 거의 1,000만 원 차이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차 사이즈는 아토3가 한 사이즈가 더 큰다고 볼 수 있는데 가격은 한 1,000만 원 정도 더 싸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뭐 성능 면에서는 당연히 조금 떨어지죠. 여기 인산철 배터리 쓰는데 주행 거리가 복합으로 해서 상온 복합으로 해서 한 321km. 320. 예. 애매한. 320. 너무 짧은데요? 그러니까 뭐 한국계 좀 더 길죠. 인산철이잖아요. 인산철이 원래 좀 주행 거리가 좀 짧으니까. 그리고 배터리를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들은 보통 한 18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는 뭐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가격이 싸죠. 렌터카랑 뭐 회사들에서 법인차로 좀 많이 쓰겠네. 역시 어제 전문가들하고 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개인들은 아직은 안 살 것 같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기에는 좀 없어 보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아마, 그 자기 뭐 중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좀 안 그래도 작은 차 탔을 때 이게 하차감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타고 내리면 하차감 끝내주겠죠. 주목은 잔뜩 받겠죠. 하차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예 하차 거부. 하차 거부. 그래서 하여튼 당분간은 개인들이 막 사긴 좀 그렇고 아마 그런 B2B 정도로 조금 처음엔 좀 나가다가 그러다 이제 익숙해지면 그렇죠. 뭐 그게 그래도, 걱정되는 거죠. 네. 개인들한테 가겠죠.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잠깐 놀러 가는데 렌트카 하루 쓸 거다. 뭐 그러면은 맞아. 진짜 싸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쓸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이벤트 한다고 소카에서 막 하루 19,000원 막 이런 거 이제 이벤트 하면
사람들이 써보겠지. 네. 그런 거 젊은 분들도 하다 보면 뭐 괜찮던데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점점 나아가고 그게 이제 그렇게 서서히 이제 스며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중국에 대한 반감은 되게 크지만 뭐 네. 예전에 뭐 일본 차 때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 때라든지 이게 사실 이렇게 국민적 반감이 있는 것과 또 차를 또 소비하는 때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근데 이거보다 이 보조금 이슈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맨날 중국 갔다가 보조금 다 배제당하고 네. 와 근데 진짜 그때 열받았던 게 그 현대차 분들한테 그 왜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어요 중국에서. 네. 근데 왜 못 받냐? 근데 진짜 뭐 별 이유가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웃겼던 게 현대차가 베이징 기차랑 같이 합작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행정 처리를 베이징 기차에서 해야 되는데 보조금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왠지는 얘기도 안 해준대요. 네. 근데 뻔히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반중 정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냥 뭐 이러니까 뭐 해야 돼 뭐 그래도 뭐 자유무역이 뭐 맞는 거 아니야라는 그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게 국익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문제들을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중국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점유율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가격 이슈를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볼 만한 게 아니다. 뭐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저렴한 게 좋을 수 있지만 네. 그 산업 보호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에 B자 알파벳 B자 들어가면 보조금 못 받는 걸로 갑시다. 아무리 봐도 딴 건 안 돼. Y도 현대에 들어가고 D도 들어가고 하니까 뭘 뺄 수 있나 고민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벤츠가 일단 좀 벤츠 볼보는 V구나. 볼보는 VV. 비읍으로 빼면 안 될까요? 비읍으로. 야, 빼야 돼 어떻게든. 자, 세 번째 뉴스로 세 번째 가봅니다. 뉴스는 원전 분쟁. 아우 지긋지긋한 원전 분쟁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끝났어요? 예. 산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2년 넘게 끌어온 지식재산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는 16일에 이제 그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할 예정인데요. 네. 거기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가 됐다고 어떻게 합니다. 하기로 했다는 건 나왔어요? 네,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공개 안 되는 거죠. 네, 네. 또 돈 줬다고 봐야 되겠네. 뭐 어느 정도는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번 건이 끝난 거야 아니면 왜냐면 예전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때도 네. 문제가 있었다가 그때도 이제 뭔가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체코하는데 다시 발목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끝난 거야 아니면 그냥 체코한전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항상 그때도 아 그래요? 공식적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를 하면 원래 저기가 있어서 UAE 원전 때는 국산화가 안 돼 있었던 핵심 부품이 한 4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웨스팅하우스한테 기술 자문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돈을 좀 지급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자문료?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뭐 국산화가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자문료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또 이제 소송 걸고 계속 시비를 거니까 그래갖고 우리는 뭐 그런 문제가 없다. 근데 이거는 풀 스토리로 설명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짧고 네네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은 어차피 웨스팅하우스 지가 혼자 못 만들어요. 그냥 당연히 예, 기술만 있는 데지 그거 안 만든 지가 오래돼가지고 생태계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기네가 수주를 하더라도 한국이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좀 한국도 이게 그 원전 문제는 이 단순하게 산업적으로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국가 대 국가로서의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항상 그 미국이라는 그림자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수주를 하든지 미국이 끼든지 끼지 않든지 그 미국이라는 그림자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 업체랑 이제 같이 하게 된 거는 어쩌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 전문가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거 취재해봐도 그냥 음모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국의 원전 사업을 미국에 팔아먹으려는 중국의 어떤 그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뭐 이런 협상을 하고 있다. 이거 제가 근데 이 스토리가 꽤 탄탄하게 있어요. 네. 그럴 만한 개연성도 있고 막 그런 것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하죠.
조금 더 그 계약 내용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이제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좀 공개가 안 됐다는 측면은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원전 산업 입장에서는 제일 그 항상 신경 뒤통수에 뭔가 이게 항상 끄집혀져 있는 것 같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거는 좀 뭐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당장 발목 잡혀 있는 체코 원전은 뭐 무난하게 네. 뭐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뭐 일단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리스크인데 이것도 좀 제거된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여튼 이게 어디였죠? 체코? 예. 네. 거기도 이제 그러면 주변에 뭐 전기 생산 이런 게 좀 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체코에 우리가 수출해야 될 게 하나 또 있죠. 뭘까요? 전기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고 체코 사람들 또 캠핑 같은 거 좋아하시고 집에서 거 먹어야죠. 집에서 거 먹는 것도 고기 거 먹는 거 좋아하시고 그럴 때 필요한 게 기펠 4세대 무연 그릴. 이건 감동입니다. 약간 감동이야. 왜냐면 지금 안 보이죠? 예, 요건데 뭐 제가 들고 올까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프라이팬. 예, 그런데 이제 이 집에서 구워 먹을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막 냄새, 연기, 기름 튀고. 네. 이거를 한 번에 이 친구가 다 잡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영상을 봤는데 진짜 그 삼겹살을 굽는데 네. 에어 커튼이 여기서 이렇게 쫙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에어 커튼이 뭐예요? 에어 커튼이 왜 우리 무슨 저 마트 같은데 이렇게 가끔 가면 위에서 막 바람 쫙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럼 이제 그게 있는 이유가 모기 같은 것도 못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이 위쪽에 클린룸 들어갈 때. 그렇지. 네. 반도체 클린룸 들어갈 때 이렇게 막 네. 근데 걔는 에어 태풍이고 걔는 이제 온몸을 그냥 다 쏴버리는 거고 얘는 이제 막처럼 에어 커튼이 정말 이렇게 쫙 들어가고 연기와 기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예, 그렇게 해서 쫙 막아주는데 아주 감동입니다. 그 비싼 고깃집들 가면 요즘 이제 따로 없잖아요. 연통 네. 없이 그냥 이렇게 밑에서 먼지 연기 다 빠지잖아. 그거랑 비슷하더라고. 대박입니다. 집에서 구워 먹는데. 예. 야. 그래서 요거 지금 23만 6천 원인데 저희가 또 싸게 잡아 돌렸죠. 네. 15만 8천 원으로 잡아 돌립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네 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식탁에 올려놓고 뭐 이렇게 드시기 좋고 전골 같은 것도 해 드실 수 있어. 아, 그렇겠네요. 네, 전골 네. 같은 것도 해 드실 수 있고 뭐 고기 구워 먹는 건 당연한 거고 고기가 있나 고기 모르겠네. 한번 제가 갔다 올게요. 그러실래요? 네네네. 진짜 여기서 고기 군다고요? 고기 구워야지. 스튜디오에서? 네, 왜냐면 이거죠, 이거. 고기 이제 고기 한번 열어보세요. 네. 고기도 싸게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예. 왜 하나가 없어요? 그 팩이 지금 원래 4팩짜리인데 네. 그거가 그렇지. 예, 고기 갖고 왔지? 예. 자, 이제 구웠구나. 이제 완전히 우리 홈쇼핑 채널로서 고기도 근데 우리가 즉 준비했습니다. 고기도 파는 거예요? 고기도 팔아요. 고기는 소고기. 여러분이 소고기 선물 세트 이렇게 갖고 왔는데 네. 제가 볼 땐 선물은 하지 마. 그냥 여러분이 드세요. 드세요. 왜냐면 1kg 미국산이거든요. 1kg에 39,000원이야. 그럼 100g에 3,900원이네요. 이건 뭐 거의 삼겹살 수준이네. 삼겹살보다 훨씬 싸지 무슨 소리야. 예. 훨씬 싸요. 그러니까 네. 내가 볼 땐 그냥 소고기 이거는 거 먹어도 먹을 만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볼 땐 그 뭐죠? 미역국 같은 데 넣어도 맛있고. 국거리로. 와, 국거리 좋죠. 가격이 너무 싸니까. 와, 1kg에 39,000원. 미국산. 네. 아니, 이거 미국산이니까 그 정도 가격 나오겠죠? 미국산 초이스 등급. 고기 39,000원이라고 몇 번을 물어봐 나한테. 여기 4팩 1kg. 100g이 아닙니다. 그릴 15만 8,000원에 고기 39,000원. 그러면 20 안 하네요. 20 안쪽으로 그릴에 소고기까지 가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내가 볼 때 이 정도 소고기는
6세 이상이 무조건 먹습니다. 그보다 어린애는 좀 힘들어. 네. 근데 6세 이상이 무조건 먹을 만해. 예. 그리고 고기 질이 나는 이렇게 요즘 막 입에 넣자마자 녹는 고기도 있잖아요. 네. 나 그거 싫어합니다. 고기는 씹는 맛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예, 씹는 맛. 네. 제 농협 분들 만났을 때 그 얘기 들었어요. 자기네 툭불 같은 거 잘 안 먹는다. 안 먹어. 씹는 맛이 없다고. 예. 그 뭡니까? 아니 소가 그게 원래 소고기가 그렇게 했냐고. 원래 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막 곡물 때려 먹이고 막 애들 힘들게 해갖고 그거 다 지방 운동 안 시키고. 네. 건강한 소가 아니요. 건강한 소가 아니. 이거야말로 건강한 소요. 맛있게들 드시고. 자 대처 기파일 4세대 무연 그릴 플러스 소고기까지 20 안쪽으로 다 해결합니다. 요거 뭐 전용 가방도 요건 이제 그 기펠 요 전용 가방도 드리고 네. 또 뭐죠? 5만 원 상당의 볶음팬 드리고 전 부침할 때 좋고 캠핑할 때도 좋고 롯데백화점 갤러리아 입점 브랜드고 됐어 기펠. 시기적으로 딱 좋다. 근데 예. 정부르님 오늘 이 제품 마음에 드시죠? 난 얘 티나. 얘 좀 약간 살 것 같아. 나. 얘는 대신 이제 광고주랑 합의를 해서 나는 10,000원만 더 깎아달라. 뭐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안 그래도 이제 설 연휴 앞두고 있으니까 전부 쳐야 되잖아요. 그때 하면 쓰면 좋겠네. 그렇지. 근데 사실 나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데 밖에서 이제 그 연기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집안에서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연기 너무 나니까. 근데 얘는 제가 볼 때 잘함 지를 것 같아. 여러분도 한번 네. 살펴보시고요. 집에서 같이 가족들과 고기 구워 먹는 그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자친구 불러서 고기 구워 먹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부모님 안 계실 때. 와인 한 잔 딱 왜 하면서 부모님은 안 계셔야 되는 거죠? 자기야 요거 저 미국에서 바로 건너온 거야. 소고기 이렇게 딱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공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요 소고기 한 팩 가져가세요. 어차피 지금 이건 우리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군요. 네. 한 팩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미국 소니까 이제 나파밸리 미국 와인으로 같이. 아이들과 함께 드시고 아이들과 함께 와인 마셔요? 아이들과 함께 예,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